안녕하십니까. 기업과 사회 4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주차 강의 내용은요, 기업과 정신과 경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PPT 자료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해서 강의에 임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공지로 올리긴 했는데 강의 내용을 이렇게 조금 정리만 해서 A4 용지로 올리라고 했더니 강의를 전체적으로 듣지 않고 이렇게 A4 용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내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왕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면서 이렇게 추가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온라인 상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께서 이렇게 강의 내용을 이렇게 메모해서 노트에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마지막에 제출을 하면 추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 중에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하면 추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 꼭 유념하고 추가 점수 받고 싶은 학생은 요약서 외에 별도로 노트 하나 만들어서 그 노트에 강의 내용, 전체 내용 다 할 필요 없고 중간중간 제가 좀 강조하고 핵심 내용을 말해줄 겁니다. 그런 내용은 좀 정리를 해서 노트를 제출하면 여러분이 강의를 좀 충실히 들었구나라는 걸 제가 감지하고 여러분에게 추가 점수를 꼭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과 정신과 경영에 대한 내용의 세부 내용입니다. 기업과 정신과 창업. 네, 갑자기 기업과 사회가 창업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기업의 어떤 형태, 그죠? 기업의 형태, 역할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경영자와 경영자, 그죠? 경영과 경영자, 그동안 경영자의 역할, 또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업가라고 했는데요. 기업가, 안트로프로너 이렇게 프랑스어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대 변화에 수동이 아닌 능동적인 대응을 하면서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경영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기업가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뒤에 나오겠지만 좀 모험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성취 심리가 강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재적 동기가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기업가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잘 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CEO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왜 이런 사업은 없지? 이런 사업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죠? 왜 외국에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없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 수도 있죠. 무모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어떤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신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죠?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래킬 만큼 우리 대한민국을 급부상하게 만든 마인드가 이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고, 그죠? 그리고 삼성 이건희 회장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업 총수들 다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기업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CEO가 된다면 또 경영자가 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가르치는 이 과목이 그죠? 아주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자, 자원이 한계, 그러니까 무한정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료, 그죠?
그 자원이 뭐 예를 들면 인적, 물적, 지식, 기술, 정보 이런 무형, 유형의 자원을 잘 적재적소에 배치시켜서 투입 대비 아웃풋이 그죠?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기업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에 그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는데 이 디지털 이 빠른 시대 변화에 그죠?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어떤 노력 그죠? 회사에 구축하는 거 대응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항상 그 환경 변화에 뒤처져서 몰락하는 게 아니라 그죠? 앞서갈 수 있는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기업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가다. 예. 자, 오늘 뭐 기업가의 사례는 제가 빌 게이츠를 넣었고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대.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글로벌 시대 책이 없습니다. 자,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 고도 정보화 사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넘어오면서 1차 산업이 그죠? 농업에서 이렇게 공업화되면서 그죠? 뭐 전기 기관 그죠? 네. 네. 발명.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전기의 발명, 에디슨이죠. 그 다음에 3차 산업은 말 그대로 컴퓨터. 4차 산업혁명은 뭐죠? 바로 이 사물 인터넷, 뭐 AI, 뭐 3D 프린팅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일단 산업화 정보화 이렇게 표현했을 때 컬러를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골든 컬러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블루 컬러는 힘있고 권력이 있는 그죠? 그런 어떤 상징이고요. 화이트 컬러는 말 그대로 사무직이고 그죠? 그런 와이샷 셔츠 매면서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런 머리 쓰는 사람을 지칭하고요. 골든 컬러는 말 그대로 금을 녹여서 어떤 거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 골든 컬러, 다이아몬드 컬러 이렇게 쓰는데요. 그만큼 유연성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뚝 경제였다면 전자경제, 사이버 경제, 플랫폼 시장이 도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에서 돈 많은 사람에서 정보가 자본주의가 되고요. 이제 창조 자본주의 이제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손발이 경제의 줄을 이뤘다면 머리를 썼다면 이제 마음 경제. 마음 경제는 뭘까요? 말 그대로 마음을 이제 CEO가 직원을 관리하더라도 월급 줄게, 월급 더 줄 테니까 일해라 이게 아니라 직원들의 마음을 사서 동기부여 시켜서 관리를 해야만 뭐 직원들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경제, 마인드 산업이 뜬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조업, 유통서비스 다음에 마인드 산업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사이버 경제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이제 정의를 기업가 정신이란 자, 안트로프로너십이라고 했습니다. 기업가 안트로프로너에서 기업가 본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달성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그래서 기업가 본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달성하는 마음가짐과 태도 뭐가 있을까요? 볼까요? 자, 출자 담당자 말 그대로 출자가 뭐죠? 돈을 자기 돈으로 회사를 또 설립하는 그 자기 그 자본을 대는 사람 그죠? 그 출자 담당자 기능이고요. 자, 창조 머릿속에 아이디어, 끈기와 집념이 도전 정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의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끈기와 도전.
정주행 회장이 가장 많이 했던 말, 해봤어? 해봤냐고. 그죠? 그러면서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이런 말을 하죠. 빈대만도 못한 놈아 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뭔지 알죠? 정주행 회장이 근로자 시절에, 그죠?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자는데 어떻습니까? 빈대가 그때는 참 많았다고 합니다. 빈대가 와서 계속 무니까 테이블에 딱 올라가서 이제 좀 테이블이 위에 올라가서 거기 이제 이불을 깔고 잤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이제 빈대가 안 물더랍니다. 근데 이제 또 좀 있으니까 다리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정중에서 또 머리를 쓴 게 양동이 물을 받아가지고 양쪽 네 개의 테이블에 물을 따고 해서 더 이상 빈대가 물을 무서워하니까, 그죠? 빈대가 이 다리를 타고 못 올라오도록, 그죠? 이 탁상용 다리를 타고 못 올라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동안 그 빈대가 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또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대가 어떻게 와서 또 무냐 이렇게 한번 유심히 봤더니 빈대가 벽을 타고 얼굴 해가지고 공에서 낙하를 해가지고 다시 물주라는 겁니다. 그 빈대가 사람 핏바람 물지 않습니까? 자, 그런 어떤 그 끈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승부욕, 그걸 통해서 정종희 회장은 직원들한테 뭔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어떤 그 조짐을 보이면 이 빈대만도 못한 놈아 하면서 끈기를 가지라, 이런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끈기. 자, 아무튼 여담으로 끈기를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끈기는 어떻게 하면 길러집니까? 끈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가지고 끈기가 길러지지는 않습니다. 끈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상을 중간에 보다가 딴 걸 보거나 딴 행동, 휴대폰을 보거나 하다 보면 끈기 안 생기죠. 뭐든지 한번 결심한 거 끝까지 한번 마무리 짓겠다라는 어떤 습관이 참 중요하고요. 끈기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라면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바로 끈기를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자, 시장을 개척하는 정신, 한마디로 새로운 시장 없는, 그죠?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는 능력, 고객 만족 그러면 바로 나와야죠. 고객의 기대치와 사용 가치가 일치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결국은 기업이 예전에는 이윤 창출, 그것만 목적으로 갔었지만, 거기서 내부의 고객, 종업원 복지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 사회적 요구, 사회적 기대, 더 나아가서 경영 윤리, 그죠? 이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 또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인재 양성의 정신을 쏟는 사람, 그죠? 인재가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혁신을 꾀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가 자질론에서 각 학자마다 페이얼, 테일러,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 휴스톤, 이렇게 해서 각 학자마다 기업가의 주요 자질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질이 결국은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인생을 잘 사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겠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덕목을 잘 실천해야 되는 것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페이어하고 테일러는 건강을 딱 꼽았어요. 건강, 그죠? 뭐니 해도 건강해야죠. CEO가, 그죠? 건강을 꼽았고, 자, 그래서 도덕적 소양, 그죠? 정치 윤리 비슷하죠, 그죠? 자, 정력 이런 거 많이 했고요. 교양 상식, 폭넓은 지식, 이런 전문가 능력 이런 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 경영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러커는 목표, 전략적 의사결정 이런 부분, 팀워크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고요. 휴스턴은 인간관계, 의사결정, 조직관리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조금씩 특징이 다르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 세 가지를 쓰시오 하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위험 감수 능력, 두 번째 성취 욕구, 세 번째 내재적 경제구이 했는데,
자, 위험 감수 능력은 말 그대로 내가 위험을 많이 갖고 도전하고 뭔가를 한 만큼 많이 또 얻을 수가 있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을 안고 안정적인 걸 취하지 않고 그 자기의 어떤 그 뭡니까 이 안정적인 존에서 벗어나서 그죠? 예. 새로운 곳 시장을 향해 개척해 나가는 이런 정신 참 쉽지 않죠, 그죠? 예. 참 실패할 수도 있고 그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런 상황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 승무원 사람들을 만나보고 식사도 해봤지만요. 그분들의 과거 얘기를 들었을 때 쫄딱 안 막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20억, 30억, 50억, 1조 자산가도 만나봤습니다. 쫄딱을 몇 번 했냐면 쫄딱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쫄딱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거지, 그러니까 아니 말 그대로 밑바닥까지 간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서서 정말 몇 배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결국은 그 과정 속에 뭔가 노하우를 배우고 결국은 스스로 그걸 터득해서 성공의 그 위치까지 오지 않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결국은 이 기업가 심리적 이 특성은 우리가 그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내가 이걸 자꾸 등한시하고 나는 이걸 그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또 돈을 씹고고요. 그죠? 욕심쟁이입니다. 위험 감수.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뭐 자기 개발 투자를 하든 돈을 일단 투자를 해야 돼요. 그죠? 투자를 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취욕구 뭔가를 이루면서 달성하고 그걸 또 통해서 또 다음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 성취욕구. 그 다음 내적 통제부이 뭡니까? 반대는 외제적 통제죠. 어떤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외부 탓을 하지 않고 내부 탓을 한다. 본인이 잘못했다. 내가 문제가 있다. 뭐가 안 될 때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외부의 환경을 좀 잘 대체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가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지금 외부 환경이 안 좋아. 이 코로나가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업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계속 그죠? 내리막길을 매출에게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의 환경에 맞게끔 내부의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죠?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변화시킬 그런 아이디어를 직원들을 머리 싸잠해가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의력과 혁신성만 있으면, 그죠? 경영관리 능력이 없으면 발명가에 진화하지 않고, 또 창의력도 없으면서 경영관리론에서 설립자에 진화하지 않고, 그죠? 경영관리 노하우, 여기 없네요. 경영관리 노하우도 없으면서 창의력도 없으면 그냥 설립만 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죠? 네, 여기는 높은데 여기가 없으니까 관리자고. 자, 이 두 가지가 높아야 기업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의력과 혁신성, 경영관리와 노하우를, 경영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겸비한 사람이 기업가다라고 합니다. 기업가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분야에서. 자, 그래서 승무원, 이 책이 없습니다. 승무원 기업가의 특성에서 쭉 열거를 했는데 앞에 말한 내용이 거의 많이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높은 몰입도, 그죠? 어디에 집중을 잘하고 푹 빠져든다는 거죠. 푹 빠져. 그 일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요코홀릭이란 말 안 합니까? 자, 그 다음에 강한 성취욕 방금 했고요. 그 다음에 기회 포착. 자, 인생의 기회는 왜 그럽니까? 고개 돌리면 오죠. 근데 안 오는 사람도 있죠. 안 오는 사람은 왜 안 합니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죠. 그죠? 기회는 지금도 와 있습니다. 책임감. 자, 일본의 다나카 수상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수상이 됐어요. 자, 이럴 때 많은,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죠. 그럴 때 이 수상이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저는 제가 한 일에 국회의원들이, 그죠? 장관님들이 하시는 일에 저는 다 일을 벌려놓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책임지는 걸 책임 회피를 많이 했던가 봅니다. 정치인이. 자, 끈기의 인디안 얘기, 유제이 그죠? 현실주의자, 피드백. 자, 피드백이 뭐냐면 남들로부터 뭐 니 잘못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뭔가 잘못을 이렇게 충고를 해줄 때 그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 기업가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참 쉽지 않죠, 그죠? 똑같은 위험의 감수성, 도박가하고 기업가도 다 위험을 안지만 도박가와 기업가가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도박가는, 그죠? 말 그대로 끝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잘 될 거라는 기대감에 뭔가 위험성을 안고 투자를 한다면, 투자가 아니라 돈을 건다면, 기업가는 될성식품, 그죠? 그 미래의 가치를 보고 해안을 보고 통찰해서, 그죠? 예, 투자를 하는 차이가 있겠죠. 자, 권력에 대한 낮은 욕구입니다. 권력에 대한 낮은, 권력을 일을 통해 내가 거기서 어느 성과로 내 위치가 올라가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부터 권력을 잡기 위해 일을 하지는 않는다. 정기부 신뢰, 실천, 실패 관리, 영웅 메이커. 그래서 실패 관리, 그렇죠? 예. 삼성에는 실패 관리를 직원들이 들어오면 가르친다고 합니다. 삼성이 어떻게 해서 실패했다. 그럼 왜 이렇게 반복해서 안 좋은 과거를 신입사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느냐,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실패가 되새김질 해보니까 결국은 디딤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내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과거에 어떤 실패를, 진짜 실패는 뭔지 알죠? 여러분이 도전을 하지 않고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뭘 해야지 하면서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진짜 실패예요. 막상 차라리 하고 나서 실패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되게. 그죠? 안 좋게 보고. 자, 그 속에서 다시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도전의식도 생기고 또 다른 방법도 찾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식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자, 기업가 자질 테스트에 보면 내 생활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예, 아니요. 내 생활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자기의 생활 패턴이 일정하게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들쑥날쑥하지 않다. 누구한테 설명할 정도면, 그죠? 그 다음에 일을 계획적으로 한다. 일단 맡으면 적극적으로 한다. 실패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약속은 잘 지키는 편이다. 창업 정보를 수집 중이다. 친구가 많다. 나와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쉽지 않죠. 함께 고민해줄 인맥이 3명 이상이다. 고민해줄 거. 고민. 그냥 인맥이 아니고. 도전 정신이 왕성하다. 자, 이러면 여러분이 예스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은 기업가 정신이 강한 거. 아니면 그죠? 기업가 자질이 낮다는 겁니다. 자, 의사가 분명하다. 자기 의사 다른가, 그죠? 다르면 그 분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다. 기초적인 재물 지식이 있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먹고서 하는 일도 잊어버린다. 오, 좋습니다. 창업하기 위해 가족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 일을 생각대로 안 돼도 곧 잊어버린다. 즐겁지 않은 모임에는 가서도 참고 즐길 수 있다. 와, 그죠? 즐겁지 않은 모임에도 가서 이중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실익이 됐다면 그 모임도 나간다는 거죠. 원치 않아요. 누군가에게 맞으면 반드시 반격을 한다. 또 때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쵸 승부욕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와도 일단 들어준다. 예, 좋습니다. 친한 친구의 출세가 마음에 걸린다. 예, 저 친구 만나면 내가 왜 못해? 저 친구가 했다면 나 역시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아, 저 친구는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나보다 탁월해, 우수해. 그래서 나는 저 친구를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자, 보겠습니다. 예로 제가 빌 게이츠 예를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책에는 얘가 없습니다. 그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 예인데요. 빌 게이츠가 처음에 창립할 때 창업자 혼자 매우 3세 폴 앨런과 함께 했네요. 언제 했냐면 1975년도에 했고요. 자, 뭐 자료가 16년도 931억 달러 연간 매출이에요. 종업원 수가 12만 4천. 지금 훨씬 더 높겠죠. 자,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왜 기업가 마인드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인물인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기계, 그죠? 예를 들면 모든 기계가 아니죠. 휴대폰부터 컴퓨터부터 여러분이 우리 빌 게이츠 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1973년에 콜렛트라는 영국 소년이 미국 하버드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빌 게이츠도 입학을 했죠. 빌 게이츠도 똑같이 그 옆에 있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18살의 빌 게이츠. 자, 콜렛트도 이제 콜렛트라는 친구가 있네요. 자, 입학했는데, 자, 콜렛트와 빌 게이츠 두 명은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빌 게이츠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자, 우리 같이 꿈이 있다는 걸 알고, 같은 꿈이 있다는 걸 알고, 빌 게이츠는 콜렛트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같이 자퇴해서 32비트 재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자퇴를 하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실제 빌 게이츠는 자퇴를 했죠. 자, 근데 콜렛트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으니까 그 하버드대, 세계적인 명문대 하버드대를 자퇴할 그런 용기가 과연 우리 콜렛트는 있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하지만 콜렛트는 빌 게이츠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죠. 자, 그리고 나서 빌 게이츠는 자퇴를 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모든 수업 과정을 배워야만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콜렛트는 자퇴를 하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제안을 거절하고 10년 후에 콜렛트는 하버드 대학의 컴퓨터 박사 과정을 밟을 때였습니다. 와우, 예. 빌 게이츠는 그냥 중도에 자퇴를 했는데 이 콜렛트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또 컴퓨터 박사 과정까지 밟았네요. 대단합니다, 그죠? 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자퇴를 한 빌 게이츠는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억만장者대회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콜렛트가 박사 과정에 들어갈 때. 예. 자,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럴 때, 콜렛트가 학식을 충분히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도 들어갔으니까, 졸업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32비트 재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할 때, 32비트 재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할 때, 빌 게이츠는 이미 1500배 빠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시장에 습권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거죠? 예. 소프트웨어 분야가 이만큼 시장이 빨리 급변하나 봅니다. 자, 내가 전기전자 좀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콜렛트와 빌 게이츠는 같은 꿈 아래서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산 두 사람의 차이는, 자, 두 사람이 다 머리가 좋아서 아무튼 들어갔고요. 들어갔지만 빌 게이츠가 왜 자퇴를 했겠습니까? 정말 이 공부를 통해서 만들 수도 물론 있었겠죠, 콜렛트처럼. 하지만 이 빠른 소프트웨어의 어떤 변화 속도를 어떻게든 올인하고 싶었겠죠. 몰입해서 집중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성과를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어떻게 했습니까? 망설이지 않았죠.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죠? 예. 콜렛트는 만일 있을 실패에 대비해 지식을 쌓고 개발하겠다며 자퇴를 망설였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어떻습니까?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결심한 후에 자퇴를 망설이지 않았다.
자, 이 망설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빌 게이츠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기서 망설임은 분명 실수할 가능성을 줄여주지만 더불어 성공의 기회를 잊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망설이고 있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다. 박사 이거 하면 어떻게 하지? 돈을 잃는 게 아닌가? 그쵸? 내가 엄청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전혀 도전을 못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자,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정했다면, 그죠?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면 오히려 성공의 기회를 앗아간다.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물론 뭐 무턱대고 막 도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보이고 준비 과정이 되었다면 과감히 도전을 해서 뭔가를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투자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콜레토와 빌 게이츠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빌 게이츠가 콜레토보다 기업가 정신이 좀 더 강했다. 리스크를 안고 모험심이 강하고 그죠? 좀 도전적이고 그런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에 그 정규학위에 대해서 미련 없이 자퇴를 낼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창업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책에. 그래서 창업은 자, 기업가 능력, 자본 능력, 관리 능력, 핵심 능력, 아이디어를 갖춘 개인이나 소집단이 사회 기회를 포착하여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자본, 노동력, 설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창업의 핵심 요소 세 가지가 뭐냐? 창업자, 아이디어, 자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네 가지를 보고 나면 상권, 입지 이런 거거든요. 상권 분석의 입지가 참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창업자, 아이디어, 자본. 자, 결국은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지금 창업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업자, 그죠? 네. 자, 그래서 창업했고요. 기업의 창업은 자, 방금 말한 대로 기업 환경에 관련된 여건들이 최적으로 결합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창업의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내부 환경의 장점과 강점 통해서 우리가 수학 분석 해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업을 창업하는 그 단계를 과정을 책에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상 시장의 제품을 분석하고 시장 경제 상황의 분석 수요 예측하고 그죠? 네, 기업 활동 목표와 범위를 결정하고 제품을 설계하고 기업 규모를 크게 할 건지 중소규모로 할 건지 결정하고 입지를 선정하고 제품 자체 외주를 줄 것인지 직접 생산할 것인지 그죠? OEM 생산할 것인지 기계 설비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조직 구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고 예상 그죠? 이익의 결정과 자본 손익 뭐 분기점을 계산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 개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창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순서를 몰라도 창업 다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분류, 기업의 형태, 기업 분류에 대해서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쳐 공사, 공동기업에서 특수회사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사기업이죠. 그러면 그 사기업 안에 공동기업하고 개인기업이 있고 요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사기업 안에 개인기업, 공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업 안에 공기업 안에 인적 공동기업, 물적 공동기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개인기업은 그 개인 설립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기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공동 자본을 통해서 출자해서 만든 회사, 주식회사가 대표적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소수로 해서 1인 두 사람이 그죠? 1인 두 사람이 기업을 이렇게 공동으로 맡아서 소수 공동기업을 창업한 게 바로 한명, 합자, 유한 회사입니다.
자, 물적 공동이면 1인이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역시 다수의 공동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공동 물적, 인적